그래서 그 승부사를 내는 그걸 할 건데, 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일 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화포 같은 거 칠 때 승부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따는 법. 물론 이제 다른 뭐 개인 이제 어떤 승부를 내야 될 일들은 많지만은 그 굉장히 애우기도 쉽고 실제 써먹어 보면 상당히 이게 잘 되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 보통 번말 이거는 이제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번말 개날이 되면은 이건 그날 일진입니다. 번말 개날이 되면은 그날의 남쪽 방향을 등을 지거나 쳐다보고 하면 안 돼요. 고래하면 승부에서 거의 진다. 화도장 이 패가 자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쳐다보면 안 된다. 예, 남쪽을 봐도 안 되고 등조도 안 되고 등조도 안 되고. 남쪽을 예. 등지도 안 되고. 그렇지. 시를 본다고 남쪽을 봐도 안 된다. 예, 예. 봐도 안 되고 오늘이 등지도 안 되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예. 오늘이 신날이니까 원숭이 쥐용 신자진 날. 요 날은 북쪽을 등지고 등지거나 쳐다봐서 그 승부를 내면 그러면 거의 지거든요. 그게. 등지도 안 되고 시를 봐도 안 되나. 예. 남쪽도 안 되나. 남쪽 안에도 안 되나. 예. 그러니까 번말 개날 원숭이 쥐용 날은 결국은 남쪽과 북쪽이니까 요걸 비켜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돼지, 토끼, 양날하고 요거는 이제 원래 근본적으로는 동쪽을 이제 쳐다보면 안 되는데, 돼지, 토끼, 양날은 어찌됐든 동쪽을 쳐다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뭐 있노? 예, 사유축날. 요 날도 이제 그 서쪽을 쳐다보면 안 된다. 등을 져도 안 되고요. 이건 뭐 예. 이런 말 뭡니까? 내가 사람 말고 예. 컴퓨터를 친다. 이것도 적용됩니까? 컴퓨터야 뭐 고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취할 때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면 예, 저도 꼭 그날 일진 보고 이렇게 잘 피하거든요. 패가 어째 들어오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 첫날 가르쳐드린 것처럼 음식 잘 되는 그 집, 요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할 건데 이제 12신살에서 장생살에 걸리거든요. 이 장생살이라는 거 걸리게 되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직접적인 그 살풍이 들어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맞아버리면 등으로 맞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이 하, 수, 예. 금이니까 예. 그거하고 같네요. 그렇죠. 방향이가. 그러니까 시간을 딱 받고 12시 반이 되면 바꿔 앉아야지, 자리를. 범날 치다가 그 양날로 넘어오니까, 그지? 양날 간다. 토끼날로 넘어오니까, 토끼날로 넘어오면 한 자리 바꾸자 갖고 또 틀어야지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예. 그날 그까지만 다 적용되는 예, 예. 그 날까지만. 보통 12시 반까지 자르는 이유가, 내가 공부하실 때 처음에 우리 12시 24분 우리 시차 하는 거 배웠지? 근데 그게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원리를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걸 예를 들어서 예. 11시부터 1시까지가 4시로 보내요. 예. 그러니까 누가 12시 한 25분에 태어났다. 예. 그게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시 반부터 1시 반도 자라보니까 10시 1시까지를 자라봐야 되는지. 12시 반에서 1시 30분까지로 보통 잡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안 하셨네. 그거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 책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설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 항상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풀 때. 그러니까 시의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시의 한계가, 이게 이제 설은 구구하게 많은데, 실제, 이게 왜 이렇게 지도가 안 예쁘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날 그럼 시 한계표를 나눠드렸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 지금 요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가 몇 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계가 지금 예를 들어 12시다. 12시다 하면은, 이게 12시가 아니고요. 실제 일본의 동경이 12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 시계를 빌려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구가 더 돌아야 실제로 12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시간의 편차가 부산까지 23분 48초인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32분 04초인가 차이가 나고, 대전이 28분 뭐 얼마 차이 나거든요. 그 시간의 한계표가 이 만세력에 다 있습니다. 그 만세력은, 왜? 아이고, 영수증도 빠져나왔네. 그래서 왜 30분을 더 해주냐 하면 대충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부산 사람 같으면 24분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만세력에 보면은 여기 그 지방별 표준시와의 오차표 해가지고 요게 나와 있지 지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 시기만큼 그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6시에 해 뜬다 해가지고 6시 딱 같으면 실제로 해가 떠서 6시 해가 닿은 자리는 여기란 얘기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지만. 그래서 24분을 더 지나가야만 부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또 웃긴 게 더 뭐냐면 여기다가 요것만 있으면 별로 안 어지러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왜 우리가 일본식이 쓰느냐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때가. 그 대전으로 이제 기준을 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 대전 기준으로 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시기, 태어난 지역 따라서, 그죠? 요 차이표를 저 만세력 앞부분에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전 기준으로, 이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옛날 일본 시계도 안 쓰던 시절이야 자시를 그 정도 시간으로 잡으면 맞는 말이지만, 그 옛날 분들이 아직도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치용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시간과 분까지 계산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병원에 날 때 뭐 23분에 나왔다 이런 거 다 적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면 그 사주가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조금 머리가 덜 아플 낀데. 그 만세력에 보면 이제 127도 기준 해갖고 만세력 맨 밑에 보면은 그 해마다 그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그 있어요, 그게 표에. 그 다음에 요 평상시 대부분이 보면 동경 135도 해놨을 거고, 135도 기준 해놨고, 만세력, 요 만세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런 데 보면 아마 적어놨을 거거든요. 요 있네, 요 동경 135도 표준시와의 시간 차이 딱 적어놨다니까. 예. 그래서 24분에 걸렸다 이러면 어디서 태어났느냐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이제 30분에 태어났으면 이제 또 30분에 관해서 그 부산 같으면 지나간 거고, 서울 같으면 32분이 돼야 서울이 도착을 한 거니까 아직 그 다음날로 넘기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나는 이제 보통 그 시작을 할 때 이건 다 안다 생각을 하고 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썸머타임이야. 예. 썸머타임 요게 들어간 시기도 그 만세력 밑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세력에도 없는 썸머타임 기간을 내가 찾아다가 표를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썸머타임이 어찌 되시는지 잘 아시죠? 뭐 예를 들어 뭐 6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10월까지 있었다, 10월 1일까지 있었다 하면 요 사이에 들어간 사주는 또 1시간을 다시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있었다고요. 그때 올림픽 때문에 썸머타임을 같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몇 번의 그 썸머타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서머타임 시간으로 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있긴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막 저녁 무렵 예. 막 밥할 때 났다라든가 그거는 이제 찾아야지. 그래 되면 이제 예. 서머타임이 필요 없이 예.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예, 대충 뭐 그때 여름이고 밥할 때 태어났고 예. 해가 질러 때 쉬듯이 예. 이제 출근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어릴 때는 특징이 잘 안 드러나니까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 같으면 자식 놓은 거라든지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말년 운세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말년 운세라든지 그다음에 배우자를 얻는 띠 요런 것들이 이제 잘 걸려오거든요. 그쪽 시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서 추정해내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떠니, 모가 돌아가시면 몇 시니 이런 말들도 있고, 또 가마수를 살려가지고 좌오묘 유씨는 뭐 중앙에 있고 진술충 미씨는 뭐 회고 뭐 왼쪽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찾는 법도 있는데 해보면 잘 안 맞아요. 그것도. 예. 예. 그러니까 뭐 맞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안 맞대요. 그럼 문제할 수밖에 없네. 예. 그러면 대전시는 대전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 이게 그럼 언제 진행되가 없어지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네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만세력에. 필요해요? 만세력에 다 있습니다. 만세력에 보면 예. 다 요 책자 어디 이런 데다 다 적어놨어요. 동경 135도 돼 있고 특이사항식으로 하나씩 적혀 있을 건데 박정희 씨를 돌아오면 그 예. 60년대 예, 예. 그럼 박정희 시대 때는 전부 대전시로 다 했는데. 요 있네. 요 동경 127도 30분 표준시. 예. 요거지. 요거는 예, 요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거니까. 고만 세력은 밑에 있을 겁니다. 저 밑에. 맞네. 다른 참 모르고 이제 맞네. 예. 그럼 자세히 그럼 잠깐만. 여기 보면은 밑에 썸머 타임 돼 있죠. 예. 예, 요건 썸머 타임 시행이 됐다는 거고. 예, 예. 그럼 요거는 대전시하고는 어떻단 말이에요? 127도니까 그럼 127도인데 거의 뭐 지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는 걸리는데 정밀하게 보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따져야 예. 몇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럼 거의 뭐 지금도 하다 보면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일주가 틀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면 결국 그 분까지 따지면 되는데, 요런 경우죠. 60년도 같으면 여기 표준시 해가지고 여기 요만 세력의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썸머타임 몇 월 며칠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신빙성 있고 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썸머타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시간을 더 미라는 거예요. 실제 12시인데 우리 1시라 하자 해가지고 일찍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지? 자기가 1시에 태어났다 하면 1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죠. 예, 요 썸머타임이 걸렸을 때는. 그죠? 여기까지만 하면 기본적인 건 이제 정확한 시를 적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 아까 전에 낮이라면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제가 알기로 11시부터 11시 반부터 1시 반부터 1시간. 그래 11시 반부터 그러니까 원칙은 11시부터 1시까지가 맞는데 지금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걸 계산하는 거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다.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에 그래 넣어놓는 게 낫다는 거죠. 특히 대전시에 가깝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11시 반부터 1시 반이에요. 예, 예. 아까 선생님께서 제 말은 거는 예.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잘못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래 하고, 이제 요 부분은 다 이해하셨죠? 뭐, 이해 안 될 건 없지, 예? 어차피 그 시간을 우리가 일본 시계를 쓰기 때문에 생긴 어떤 오류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
지구가 더 도는 시간을 감안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분 정도면 딱 우리 그 영역권 안에 들어온 거니까. 비슷하게 들어오고. 예, 이제 30분 정도를 끄는 거죠. 쓸 때는 30분을 빼도 안 됩니까? 대전예. 아, 대전 기준시 할 때 30분을 빼야지. 당연히 빼야지. 예, 예. 이 대전 기준일 때는 요 말이 딱 맞죠. 예, 예. 그렇게 좀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자체를 바로 자시로 봐가지고 11시에서 1시, 그죠? 1시로 전체를 자시로 봐갖고 하루가 넘어온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갑자일이면 갑자일 이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건 뭐냐면 요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요게 갑자일이고 요게 개해일이다. 그러면은 11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그 개해일의 밤 자시로 보고, 그 다음에 갑자일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갑자일의 아침 자시로 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30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뭐 감안하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실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한 경우는 기축일주는 오미가 공망인데, 그죠? 오미가 공망이 들어가는데, 이날 그 사주를 예를 들어 애들 개봉 날짜를 잡아주는데, 그 사시가 좋다. 그럼 사시는 9시부터 11시까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태어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요 11시 반 20까지 딱 잡아줘야 우리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사시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11시 넘었다고, 11시 넘겨서 아이를 낳아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11시 20분 전까지만 놓으면 사시가 되는데, 이게 잘못 놓으면은,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한계를 갖다가 잘 생각해 줘야죠. 그러니까 9시 같으면 실제 진시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시에 나와야 되는데, 진시 7시부터 9시까지인데, 9시 넘겨나와라 해갖고 9시 5분에 나왔는데 자기는 사시에 나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 자체가 어차피 일본시계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고, 또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쓰는데, 예. 60일까지는 대중들이 쓴대요. 예,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또 희한하게.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뭐, 크게 뭐 혼란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윤달은 와야지, 윤달. 아, 윤달이요. 윤달은 윤달 그대로 치면 됩니다. 윤달은 공짜는 아닌데, 윤달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 역학에서 쓰는 게 음력을 쓰겠습니까? 양력을 쓰겠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력 쓸 것 같아요? 양력 쓸 것 같아요? 음력도 안 쓰고 양력도 안 씁니다, 실제로는. 예. 옛날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게,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쭉 공전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돌면, 하루를 잡아서 돌리고 해서 쭉 돌아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365바퀴를 돌았을 때 약간 남아요, 요게. 실제로 그 좌표상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구가. 그러면,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하면 365일 돌다 보면, 이게 거의 하루와 비슷하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루를 우리 29일, 30일 외에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일을 넣는 거거든요. 윤일. 하루를 딱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궤도를 끼워 맞춘다는 거죠. 근데